자,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산연기 반응인데요. 어떤 반응이냐? 여기 보니까 스탠다 스탠다다이즈 이걸 이제 표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연기 반응을 진행하려면은 원래 주로 이제 강산이나 강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약산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표준 농도가 잘 알려진 그런 강염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염기를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강산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강염기로 쓰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또는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물질을 염기로 많이 써요. 근데 이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가 이게 고체지요, 고체. 하얀 고체입니다. 이게 알갱이로 이제 알약처럼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것을 가루로 이제 팝니다. 근데 이 이제 파는 요 씨약이요 순도가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100%면 좋은데 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이걸 안 쓸 수는 없으니까 NaOH를 이제 적당히 무게를 재서 적당히 저 농도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0.1 몰라다 이제 그 정도 농도를 맞춘다고 보세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의 농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용액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로 우리가 산을 이용해서 요 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 과정이다. 그죠? 스탠다드이제이션 그런 말을 씁니다. 그죠? 어쨌든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NaOH 용액이 있는데 이것이 농도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농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산염기 반응을 이용해라.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그때 쓰는 산은 뭘로 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염산을 쓰면 안 됩니까? 근데 염산도 여러분요 농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농도가 정확하게 알려진 그런 산을 그죠?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쓰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1급 표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그 산으로 쓰는 물질이 여기 나와 있듯이 포타슘 하이드로전 포탈레이트 이 화학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포타슘 하이드로전 포탈레이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칭을 해서 KHP 이렇게 씁니다. KHP. 이 K는 포타슘이에요. 포타슘 그리고 하이드로전 이건 반드시 여러분 H를 써야 돼요. 왜냐 H가 이게 이제 약산입니다. 약산. 이게 해리를 잘 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 프로톤이 어쨌든 해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KHP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KHP는 왜 그러면은 1급 표준 물질이냐? 이게 굉장히 순수합니다. 상당히 거의 100% 순도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몰라매스가 상당히 커요. 204.22니까 이것을 농도 이거를 이제 무게를 재는데 좋아요. 음? 양을 많이 잴수록 어때요? 분자량이 높아야지 우리가 이제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무게 재는 에러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것이 굉장히 안정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KHP를 우리가 1급 표준 물질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것도 물에 잘 녹습니다. 또 싸요. 상당히 쌉니다. 여러분들 저기 화학 실험실에 가보면은 이거 문제작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KHP를 물에 녹여요. 무게를 일단 정확히 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산연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노프탈렌을 이제 지시약으로 하고 KHP를 어디다 넣습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다 우리가 이제 플라스크에다 넣고 거기다 지시약으로 페노프탈렌을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KHP는 약산이긴 해도 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응하기 전에는 이렇게처럼 색깔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NaOH 적당한 그 저 무게를 재서 녹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피는 41.20ml다. 이거는 이게 이제 NaOH를 용액을 만든 다음에 위에 이제 뷰레스에다가 여기 NaOH를 넣고서 이거를 쭉 첨가시켜서 종말점에 도달할 때까지 첨가시켰더니 그때 이 부피가
41.20ml다.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건 실험적입니다. 그럴 때 NaOH의 농도를 구하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정보가 하나가 더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KHP를 이제 무게를 쟀습니다. 얼마 재느냐? 이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재기만 하면 됩니다. 1.3009g을 쟀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네트 우리가 이제 아이오닉 이퀘이션을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관문이 이온식을 써야 됩니다. 순수한 이온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KHP는 물에 녹으면요 포타슘은 완전히 해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이온밖에 안 나옵니다. 요게 이제 HP- 음이온이죠. 그죠? 요게. 그것이 이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과 1대1 반응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되고 요 포탈레이트라는 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에 잘 녹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네트 밸런스된 네트 아이오닉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요 포탈레이트 하이드로전 포탈레이트의 즉 포타슘 하이드로전 포탈레이트의 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09g이니까 이것을 요 포뮬라 매스로 나누어요. 그러면은 몰수가 얼마입니까? 6.37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것이 다 반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의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몰수도 똑같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1몰 대 1몰로 반응하니까 몰 KHP는 몰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41.20ml NaOH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농도는 여기 요 몰수 나누기 요 부피 40 2.20ml. 근데 이거를 리터로 치면 0.04120이다. 그러니까 그때 NaOH 농도는 0.1546몰라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죠? 문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갑자기 산으로서 이렇게 KHP라는 물질이 등장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흔한 물질이고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에 녹으면은 포타슘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 프로톤이 여기 이제 반응 여기 있는 HP- 이온 중에서 프로톤이 반응한다. 그죠? 그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이걸 완전히 떼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여기서 약간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요. 요 포탈레이트 하이드로전 포탈레이트 이온은 약산입니다. 약산. 그렇지만은 하이드록사이드는 강염기이기 때문에 약산과 강염기는 완전히 반응해요. 그죠? 그러니까 역반응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산과 약염기 반응도 완전히 반응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역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이때는 또 이제 산염기 반응. 그러니까 산염기 반응이요 무지 중요해요. 지금도 많이 이용합니다. 어떤 환경 분석할 때도 그렇고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잘 보십시오. 어, 여기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에플런트라면은 이것은 배출되는 물질 이걸 에플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출되는 그 폐기물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에플런트. 그러니까 E가 들어있으면은 영어 단어에 밖으로 나간다. X라는 의미고 IN이 들어있으면은 이거 반대로 뭐죠? 인플런트. 그러니까 유입되는 물질을 인플런트라고 하죠. 어쨌든 어떤 그저 공업적인 어떤 그런 공정 과정에서 에플런트를 분석해 봤더니 뭐가 있냐면요. CCl4라는 게 있고요. 카본 테트라 클로라이드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죠. 벤조익 애시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산이나 염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벤조익 애시드는 HB로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일단 쓸 수가 있잖아요. 약층에서 이거는 약산이에요. 여기 프로톤이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플런트를 무게를 쟀어요. 이게 이제 고체라고 치고 고체 무게를 쟀더니 0.3518g입니다. 그걸 이제 잘 물에서 섞었어요. 그래서 요 용액을 어, 여기 아까 여기서 요 실험에서 표준화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용액 0.1546 요거를 가지고서 타이트레이션 했더니 요게 얼마큼 소요가 됐느냐 10.59ml가 들어갔다. 그죠? 그럴 때 여기 애플런트에 들어있는 벤조익 애시드의 뭐라고 해요? 매스 퍼센트를 구하라 이겁니다. 전체 질량은 이거죠 이거.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1대1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다.
벤조익 애시드와 하이드록사이드가 1대1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게 1몰 대 1몰.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의 몰수가 얼마죠? 부피 곱하기 농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했더니 1.637 밀리몰이 되고요. 그러니까 벤조익 애시드 1.637 밀리몰입니다. 근데 벤조익 애시드의 몰라매스, 즉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그건 알아야 되겠죠. 분자량이 얼마냐면요. 122.12 gm몰이다. 그러니까 요 몰수 곱하기 여기 분자량 하니까 g이 나오는 거죠. 0.1999 g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애플런트가 얼마를 무게를 다뤘냐면은 0.3518 g이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0.3518 곱하기 100 하면은 이 애플런트 중에 들어있는 벤조익 애시드의 매스 퍼센트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56.82%다. 이렇게.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반응이 하나가 있는데 산염기 반응이에요. 산염기. 산화환원 반응. Oxidation, Reduction, Reaction. 이거를 줄여서 Redox Reaction이라고 합니다. 일단은요, 환원을 먼저 씁니다. Redox Reaction.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소디움 금속과 클로린 가스를 반응시키면 소디움 클로라이드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를 이렇게 반응시킵니다. 요 소듐 여기 있어요. 이거 물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뭐 펑하고 터지면서 수소가 나오고 물은 아주 강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클로린 가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반응시킵니다. 직접 반응시켜도 돼요. 이거는 고체와 기체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루가 고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소듐 클로라이드다. 이게 왜 산화환원 반응이냐? 여러분 산화환원 반응할 때는요. 산화가 뭡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거. 근데 그런 정의 말고 산화를 우리가 전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전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죠? 산화수가 뭐냐? 이제 금방 나오니까 보십시오. 그럼 환원은 뭐냐? 전자를 얻는 것. 그러니까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전자는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잘 보시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Na 소듐은 산화수가 뭡니까? 이건 순수한 원소이기 때문에 제로죠. 왜 제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어요. 제로가 돼요. 반면에 소듐 클로라이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죠. 그죠? 이온성 화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제로가 소듐이 요 플러스 1가로 됐어요. 그러니까 산화수가 1 증가한 거죠.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소듐은 산화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클로린은 어때요? 여기 CL은 CL2 아무리 분자라고 해도 이 전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CL의 산화수도 여기도 제로입니다. 제로가. 그렇지만은 NaCl 중에서 CL은 뭐가 되죠? CL 마이너스죠,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제로가 마이너스 1로 됐기 때문에 이때는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환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은 소듐에 있는 전자가 하나가 나와서 클로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NA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플러스 일렉트론이다. 그리고 클로린은 두 개니까 전자 클로린 Cl2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Cl 두 개의 Cl 마이너스가 된다. 물론 이 전체 반응에는 전자가 포함이 안 됐죠. 왜냐하면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반응이 독립적으로 각각에 따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우리가 나눠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산화하는 반응이요, 되게 흔해요. 너무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 얘가 뭐가 있냐? 자연계에서 보는 광합성의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산화되는 거 있죠. 우리가 당이나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산화되는 거
다 이제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몸속에 들어와서 분해되는 거 전부 다 산화 반응이에요. 그죠? 또 이제 컴버스천 이거 산소랑 반응하니까 이것도 산화 반응이죠. 코로전 이것도 산소랑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부식돼서 녹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산화 반응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이 산화하는 반응이요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요, 산화만 일어날 수 없고 환원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산화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다른 환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소듐이 산화가 일어나니까 반드시 환원되는 물질 있죠? 이게 뭡니까? 클로린 가스입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우리가 산연기 반응에서도요, 산끼리 반응 못하고 연기끼리 반응 못합니다. 하나가 산이면은 그 반대편은 반드시 연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게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잘 보십시오. 그 산화수를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산화수 옥시데이션 넘버라고 그럽니다. 어? 또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산화 상태가 뭐냐, 즉 산화수를 계산하라 이겁니다. 이거를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뭐 산화하는 반응 여러분 절대로 잘 이해 못합니다. 자, 먼저 요 물질을 보십시오.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 이때 이 각각의 원소가 몇 개 있죠? 포타슘, 크로미움, 그리고 악시전 이 세 개가 있죠. 각각의 산화수를 구해라. 근데 여러분 일단 알 것이 산소의 산화수는요, 산소 가스 O2로 있을 때는 물론 제로지만은 이렇게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 산소의 산화수는 거의 다가 마이너스 2가입니다. 그리고 포타슘은요, 이렇게 화합물을 이루었을 때 거의 다가 플러스 1가로 쳐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여기 원소의 산화수를 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크로미움은 몇 가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이죠. 그러니까 포타슘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돼요. 여기는 산소는 7개 있죠. 마이너스 2가니까 마이너스 14가가 됩니다. 14. 그러니까 여기는 2고 마이너스 14니까 어때요? 요것만 보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근데 크로미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12를 2로 나누니까 플러스 6이 돼야지 이 전체적으로 중성이 된다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 카보네이트 이온은 뭐죠? 이 이온 자체가 마이너스 2가죠?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3개 있으니까 어떻죠? 마이너스 6가가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미 마이너스 2가이기 때문에 탄소는 플러스 4가야지 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가 됩니다. 그죠? MnO2는 전체 중성이죠. 산소가 마이너스 2가죠. Mn은 몇 가야 됩니까? 플러스 4가야지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죠. PCl5 이때 하나도 이때는 클로린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마이너스 1가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5고 중화시키기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포스포러스는 플러스 5가가 되는 거죠. SF4도 마찬가지예요. F가 마이너스 1가고 4개 있으니까 설포가 플러스 4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각 이렇게 화합물 중에 각 원소의 산화수를 잘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밑에 이제 여기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메탄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CO2와 물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무엇가 산화가 되고 무엇가 환원이 됐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먼저 수소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탄의 수소는 몇 가가 됩니까? 수소는 대개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는요 플러스 1가로 쳐요. 그죠? 수소는 플러스 1이다. 여기는 어때요? 오른쪽에 보니까 H2O에 수소가 있죠. H2O에 수소도 플러스 1입니다. 이건 안 변했죠. 그죠? 그러니까 수소는 이 반응에 있어서 산화도 안 되고 환원도 안 되는 그 상태예요. 반면에 탄소는 어떻죠? 여기에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4개 있으니까 탄소는 마이너스 4가가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CO2는 어때요? 산소가 있죠. 산소가 마이너스 2가로 일단 정해놔요. 그러니까 탄소는 플러스 4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되니까 탄소는 산화가 증가했죠. 8만큼 증가했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탄소는 산화가 된 겁니다. 그죠? 반면에 산소는 어때요? 산소. 그럼 무언가가 환원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 수소는 환원이 안 됐어요. 산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환원이 됐을 것이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산소 분자는 제로가인데 여기 물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니까 산소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떨어지니까
산소는 환원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화 환원이 됐는데 우리가 또 약간 이것을 산화를 시킨다 또는 환원을 시킨다는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메탄이 어떻게 산화됐습니까?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가 됐죠. 그러니까 산소는 이때 뭐예요? 산소는 산화를 시키는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산소를 우리가 산화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산화제를 우리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그죠? 또는 줄여서 옥시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산소가 산화제다. 반면에 뭡니까? 산화제가 있으면 환원제가 있어야 될까요? 환원제는 뭐죠? 환원을 시키는 물질. 이때는 뭐예요? 이게 메탄이 산소를 환원시켰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탄은 리듀싱 에이전트, 우리가 간략해서 리덕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제는 뭐예요? 전자를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산화제니까 어때요? 산화를 시키니까 산화의 정의 자체가 이 산화수가 어떻죠? 증가하는 거니까 전자가 어? 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전자를 받고 그 자신은 환원이 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는 일렉트론 억셉터예요. 전자를 받아야지 어때요? 상대방을 산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전자를 받으면 그 자신은 환원이 되는 거죠. 반면에 환원제, 리덕턴트는 어떤가? 전자를 주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고 다른 것을 환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학이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1번학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요. 다른 여러분 학문 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나온 건데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소듐이 있고요, 클로린 가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그래서 소듐 클로라이드가 반응이 되는데 여기서 산화제는 뭐죠? 소듐이에요, 클로린이에요. 산화를 시킨 거니까, 그죠? 뭐가 되죠? 클로린 가스가 산화제가 되는 거죠. 왜냐? 소듐 제로가를 NaCl, Na 여기 플러스 1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환원제는 뭡니까? 소듐이죠, 소듐. 왜냐? 이것은 클로린 이것을 제로를 여기 Cl 마이너스로 이게 산화수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요, 금속은 100% 환원제입니다. 그죠? 소듐도 금속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은 환원제로만 작용해요. 산화제로는 절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금속 자체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화수를 결정하는데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룰. 음? 순수한 물질은요, 이 산화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보세요. 여기 Na 이거 제로죠, 그죠? O2 이제 순수한 물질이죠. 이것도 전체가 그냥 중성이니까 제로예요. 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큐리 이것도 순수한 물질 제로입니다. 제로가. 그다음에 이제 모나토믹 아이온,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1가나 마이너스 1가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게 산화수가 됩니다. 여기 소듐 이온이 있으니까 이거 소듐이 산화수는 또는 산화 상태는 플러스 1이다. 클로라이드는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로린은 무조건 화합물을 이루었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가입니다. 여기 보세요. HF, PF3 이거는 플로린은 무조건 마이너스 1가. 그죠? 왜냐? 이거는 전기음수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는 클로라이드도 이거 마이너스 1가입니까? 할 때 물어봤을 때 화합물을 이루었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죠? 이거는 요 클로린 요 이거는요.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 산화 상태가 다양합니다. 상당히 다양해요. 그 나중에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리겠어요. 산소는 되게 마이너스 2가로 칩니다. 되게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 근데 예외가 있어요. 퍼록사이드라고 있어요. 퍼록사이드. 그죠? 보세요. H2O2. 그죠? 이때 퍼록사이드거든요. 이때는 산소를 마이너스 1가로 칩니다. 그죠? H2O2.
왜냐 H2O2의 산소를 마이너스 2가로 치면요 이 수소가 플러스 2가가 되죠. 근데 수소는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2가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프록사이드의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가로 치게 되는 겁니다. 하이드로전은 대개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 플러스 1가로 쳐요. 플러스 1가. 그러니까 H2O, HCl, NH3 때 전부 다 플러스 1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어, 이 수소가 금속과 결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메탈 하이드라이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는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금속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수소를 마이너스 1가로 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NaH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소듐 하이드라이드. 이때 그럼 소듐을 플러스 1로 할 것이냐 수소를 플러스 1로 할 것이냐 할 때는 소듐을 플러스 1로 합니다. 수소를 마이너스 1로 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 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해보죠. 산소는 마이너스 2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뭡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가니까 세이니까 마이너스 6가. 근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가니까 질소는 플러스 5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은 플러스 5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여러분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 각각의 원소의 산화 상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또는 옥시데이션 넘버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포타시움은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망간 이게 몇 가가 돼요? 플러스 7이 돼요. 그죠? 그리고 소듐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4개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자체는 마이너스 1가로 쳐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각각의 여기서 산소를 마이너스 2 플러스 수소를 플러스 1로 해도 되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딱 나와 있으면은 이건 전체를 그냥 마이너스 1로 치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6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건 플러스 4니까 철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모늄 뭡니까? 하이드로전 포스페이트, 모노 하이드로전 포스페이트는 어때요? 암모늄도 NH4 자체가 플러스 1가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기 편해요. 아니면은 여기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요 질소는 마이너스 3이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쨌든 요거 암모늄 이온이 플러스 1이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프로톤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여기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4개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3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5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포도당이네요. 포도당. 그죠? 육탄당. 이건 어때요? 이때는 수소를 플러스 1로 하고요. 산소를 마이너스 뭘로 합니까? 2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12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의 탄소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그죠? 그럼 이런 연습을 자꾸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방 제가 설명 다 드린 건데 여기가 서머리를 한번 해봅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산소는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려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우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것이다.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는 일렉트론 억셉터다. 그죠? 산화제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 그래야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반면에 리덕션은 산화 상태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것이다. 리듀싱 에이전트, 리덕턴트는 전자를 주는 물질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서머리를 여기서 또 이 책에서는 친절하게 아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물질이 m이 x랑 반응해서 m 플러스가 되고 x는 x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m에서 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m은 x를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 그죠? 그 자신은 산화가 됐죠. 그죠? x는 어때요? 이 마이너스로 됐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이 됐죠. 우리가 그 반면에 m을 플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산화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합니다.